앞서 김영민 리포터의 국수 네. 먹는 모습 보니까 호로록. 네, 군침이 자꾸만 삼켜집니다. 자, 이번에는 건강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니까요. 허리디스크 환자 5명 가운데 1명이 젊은 층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허리디스크라는 것이 중년 이후에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젊은 층에서도 환자가 많아지는 추세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허리 디스크가 발생하면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실제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5% 정도고요. 나머지는 비수술적 치료로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허리 디스크를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께서도 이제 병원에서 몸이 여기저기 아픈 분들 많이 또 진료를 보실 네. 텐데 요즘에 그 허리 통증 때문에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허리 질환이라고 하면 보통 디스크 아니면 협착증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겠죠. 보통은 중장년층 그리고 노년층에서 허리 질환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 30, 40대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기는 합니다. 네.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래 앉아있는 생활의 패턴들 그리고 운동은 부족하게 되겠죠. 그리고 평소 때 나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척추의 디스크가 생기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연령별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 틀리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허리 통증이라는 게 한 번 아팠다가 쉬면 좀 나아지기도 하고 또 한 번 아프면 다리까지 아프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파야 병원을 가야 되는지 이 점도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지적이세요. 사람마다 통증에 대한 역치가 다 틀리게 돼요. 역치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내가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 정도의 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 통증을 아주 잘 견디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통증이 허리 쪽에 나타나도 이 부분들을 꾹 참고 오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통증의 강도에 대한 역치가 낮은 사람들은 조금만 아파도 빨리빨리 병원에 가서 바로바로 즉각적인 처치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마다 통증에 대한 역치가 틀리기 때문에 통증의 강도만 가지고 우리가 증상의 위중도를 판단하는 것들은 좀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허리 디스크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들, 그러니까 결국 증상의 양상이라든지 아니면 증상의 지속 시간이라든지 내가 안정을 했을 때 이 증상들이 좀 감소가 되느냐 아니면 이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또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증상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증상을 좀 잘 관찰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예전에 운동을 좀 무리해서인지 계단을 올라가다가 삐끗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참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아팠던 네.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전부터 뭐 어떤 질환이 있어서 그런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운동을 하고 나서 그리고 무리하고 나서 우리가 움직이다가 순간적으로 다치는 경우들을 염좌라는 개념을 씁니다. 네. 허리 주변을 싸고 있는 근육과 인대와 그리고 힘줄들이 각각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내가 좀 무리를 하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삐끗하는 경우에 이 근육 섬유들이 살짝 파열이 되거나 아니면 늘어나면서 통증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 부분들을 우리가 허리 쪽에 염좌라는 단어를 써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 염좌는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고 심각한 질환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이런 염좌의 상태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디스크 또는 협착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런 질환들을 보기 위해서 구조를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들이 척추뼈와 그리고 디스크 그리고 뒤쪽에 내려가는 신경들의 모식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른쪽이 내 배 쪽, 그다음에 뒤쪽이 등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극돌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등 뒤쪽에서 만져봤을 때 보통 허리뼈가 만져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만져지는 부분들이 극돌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척추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를 나타낸 거고요. 이 디스크가 해주는 역할들이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들, 그리고 관절을 만들어서 내 허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디스크가
어떤 특정의 상황들에서 내 척추뼈가 삐뚤어지면서 뒤쪽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뒤로 내려가는 이 노란색 신경들을 압박을 하게 되겠죠. 네. 자, 좌측편이 정상적인 디스크 상황이라고 보면 가운데 있는 이 그림은 안쪽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뒤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때 본격적인 허리 디스크의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허리 디스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궁금한데요. 특징적인 증상이 있을까요? 네,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허리 디스크에는 허리가 아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허리 디스크에서 허리가 아픈 시기는 초기에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허리 쪽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은 거의 다 염절에 인한 부분들이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허리의 보상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까 제가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사실상 허리 디스크는 신경학적인 증상들이 더 위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신경들이 내 허리에서 엉덩이를 타고 허벅지, 종아리, 발까지 쭉 이어지게 되거든요. 네. 이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들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엉덩이 쪽의 통증들을 많이 호소들을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아리 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당기는 느낌, 그리고 저린 느낌, 그리고 피가 통하지 않는 것 같다. 시리다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요. 대퇴부나 아니면 발까지 내려가는 증상들이 있을 때는 증상들이 조금 더 심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 쪽은 우리가 삐끗하게 되면 근육성의 통증들은 그냥 뻐근한 통증들, 안 그럼 찌릿찌릿한 통증들 이런 것들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신경 쪽의 통증들은 조금 더 날카롭게 그리고 가볍게 그리고 예민하게 나타나는 통증들이 있어요. 그리고 디스크에서 아주 급성의 단계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신경학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지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디스크가 천천히 진행하는 만성의 단계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때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최근 들어서 종아리 쪽에 피가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빨리 네. 저린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빨리 지쳐버려요. 이런 식의 증상들로 나타날 수 있고요. 여름철이나 아니면 봄철처럼 환절기 때 일교차가 좀 크잖아요. 네. 낮에는 괜찮은데 아침 저녁으로 발이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시린 것 같다. 이런 신경을 살짝 압박하는 증상들도 전조 증상이 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허리부터 발까지 여러 가지 그 전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를 만나봤습니다. 진료 과정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네. 지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시죠.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남자 환자분이시죠. 네, 네. 최근에는 이 연령대에서 디스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환자분도 4번, 5번 쪽에 디스크 때문에 신경을 압박한 상태. 지금 포인팅하는 저 부분입니다. 제가 디스크가 원래 좀 많이 허리가 안 튀어나온 좋은데 거예요. 제가 사무직이다 보니까 계속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불편함이 많아서 혹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해서 병원에 한번 와보게 됐습니다. 네. 사실 앉는 자세 때문에 디스크 발생도 많이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에 다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 검사를 해보니까 디스크가 좀 많이 심하게 어이구. 나왔던 케이스였어요. 네. 저럴 정도에는 이제 일상에서 생활이 좀 많이 불편해지네요. 현재 정확한 진단명은 유추 4번, 5번 사이에 있는 디스크의 파열로 인해서 디스크가 약간 뒤쪽으로 흘러내린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 튀어나온 사이즈도 크지만 신경을 찌르는 부분들이 좀 심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가지고 있는 증상들이 유발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앉아있는 시간들이 거의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밤에 잘 때도 통증 때문에 잠을 깨는 야간통을 또 주소를 하셨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게 되고 안쪽에 있는 디스크의 상황을 이게 확인한 다음 디스크일 수도 치료를 있다고 진행합니다. 하니까 아무래도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왜 진작에 병원에 오지 않았나 조금 후회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방금 그 화면 속의 환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을 정말 빨리 찾아서 네. 다행이라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병원을 늦게 찾으면 찾을수록 후회가 더 커지지 않나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하신 건 치료 방법일 텐데요. 치료 방법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방에서는 어떤 방법들로 치료를 하나요? 네, 먼저 허리 쪽이 삐뚤어진 상황을 교정을 해줘야 되겠죠. 추나요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나요법이라고 하면 내 허리에 있는 척추부터 밑에 있는 골반 그리고 밑에 있는 하지까지 밸런스를 다시 맞추고 삐뚤어진 뼈들을 바로 맞춰줌으로써 디스크에 걸리는 하중을 많이 줄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추나요법을 통해서 뼈를 바로 맞춘 다음부터는 디스크의 흡수와 그다음에 신경의 재생을 도와줄 수 있는 한약들을 처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통증이 많이 심한 게 결국 디스크의 가장 환자분들이 불편해하시는 부분들이죠. 이때는 신바로 약침이라는 약침요법을 먼저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 주변으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가라앉힘으로써 통증을 많이 줄여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치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 궁금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네, 먼저 보시는 이 영상이 추나요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환자분은 우측에 다리가 많이 짧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척추 뼈가 삐뚤어지고 그리고 골반이 틀어짐으로써 다리 길이가 틀리게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우측의 장골 쪽을 지금 교정하고 있는 치료 영상인데요. 저렇게 소리가 나는 거는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죠. 네, 환자분들이 소리 네. 때문에 많이 놀라시곤 하는데 네,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저렇게 한번 맞춰보는 거군요. 네, 다시 양쪽 다리 길이를 바로 맞춤으로써 척추에 이제 배열을 바로 맞춘 상태고요. 지금 보시는 것들은 허리 밑에 있는 청골이라고 하는 골반의 변이가 가장 심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위를 바로 맞추는 것들에 중점을 뒀습니다. 1차적인 추나 치료를 통해서 방금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가 길이 차이가 꽤나 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장골 교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을 바로 맞춤으로써 다리 길이를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치료법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네,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은 신바로 약침이라고 해서 네. 디스크가 있는 부분들의 주변부로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4번, 5번에서 우측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가지신경이 지행하는 통로에 신바로 약침요법을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생각보다 조금 깊게 들어가죠. 그렇군요. 통증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사? 맞을만 합니다라고 네.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안 아프지는 네, 않습니다. 네. 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통증보다 훨씬 제가 덜할 처음 거예요. 받아봤는데 되게 시원하고 이게 다리의 길이가 허리에 통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몰랐는데 실제로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치료 받으니까 많이 나아진 걸 보니까 자주 와서 치료 받아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치료 받는 모습 영상으로 보고 왔는데 네. 영상 보니까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한방 치료 받는 분들 보면 기간이 좀 긴 편이던데 네. 치료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또 부작용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염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근육과 인대, 힘줄 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의 치료를 기점으로 했을 때 한 2주에서 뭐 길어도 우리가 3, 4주 안쪽에는 거의 다 증상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경 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아까 이 젊은 남자 환자분 같은 기저질환이 없고 증상들이 크게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에는 한 2개월 정도 그렇게 치료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연세가 조금 있으시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좀 많이 튀어나오거나 디스크가 파열돼 있거나 아니면 신경에 대한 압박이 너무너무 심한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까지 중증 디스크의 치료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이 신경이 눌린 부분들을 얼마만큼 빨리 흡수를 시키고 신경이 재생을 도와줄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빠른 처치를 하시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그 허리 디스크의 증상에 따라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뭐 석 달에서 6달까지 네.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급성으로 통증이 올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는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병원에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네. 이럴 때 우리가 좀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좋은 말씀이세요. 네. 순간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허리를 삐끗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때 제일 네. 먼저 시행을 해 주셔야 될 것들이 얼음
얼음찜질을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 24시간 동안이라고 평균적으로 교과서에서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한 대여섯 시간 정도, 반나절 정도 얼음찜질을 먼저 하시고 안정을 취한 다음에 통증이 줄어들면 하루 정도 쉬고 그 다음날부터 활동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반나절 정도 우리가 얼음찜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잘 개선이 되지 않는다. 네. 그렇다면 바로 따뜻한 찜질로 바꿔주세요. 네. 안쪽에 손상이 조금 더 심하거나 아니면 디스크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신경 쪽의 문제가 있을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찜질 요법을 통해서 급성의 통증이 나타날 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를 가지고 있거나 허리가 좋지 않으신 분들이 밤에 주무실 때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이때는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 밑에 베개를 한 2개 정도 받쳐놓고 무릎을 세운 채로 주무시면 허리 곡선이 살짝 디스크가 퍼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그런데 평소에 허리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들 알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생활 습관이나 운동 같은 거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허리 디스크는 내 생활 습관에 대한 질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평소 때 어느 정도 내 몸을 활동을 시켜주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허리 디스크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그 발병 원인이 오래 앉아 있거나 아니면 네. 앉아 있을 때 다리를 많이 꼬거나 아니면 평소 때 생활 습관들이 좌우측에 변이가 많이 생기는 것들, 한쪽 다리로 많이 기대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한쪽만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앉아 있는 시간들이 어느 정도 되면 내 몸을 가볍게 좀 풀어주는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가볍게 걷는 것들 이런 운동들만 하셔도 디스크의 확률을 훨씬 더 낮춰줄 수 있습니다. 네, 스트레칭과 그리고 네. 자세와 몸의 긴장을 좀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